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나 간절하신가요? 월 1,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실 건가요? 아마 월 1,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만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하고 싶다고 달려드실 텐데요.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홈케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월 1,000만 원이 실제로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었는데요. 월 1,000만 원을 저희가 달성하고 나서 저희가 했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랑 같이 월 1,000만 원에 도달을 하셨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,000만 원을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요. 오늘은 그 월 1,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적성이 안 맞아서인데요. 저희 깔끔한 유튜브 내에서도 뭐 매트리스나 소파, 카페트 그리고 또 에어컨까지 뭐 분해하고 세척하고 조립하고 혹은 홈케어를 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이제 풀영상 혹은 숏폼으로 쇼츠를 통해서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저희를 접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이러한 영상들의 가장 큰 단점이 사실 이제 노동의 강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. 아무래도 이런 영상에서 비춰지는 부분들에서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드네? 해서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적성에 대해서 혹은 이 힘듦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신 분들도 또다시 그만두게 되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. 그것은 바로 비수기입니다. 특히나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가 굉장히 뚜렷해요. 물론 그만큼 성수기가 뚜렷하다는 장점도 있죠. 3월부터 9월까지는 그 중에서도 4월에서 5월, 6월, 7월, 8월 이런 극성수기에는 월 1,000만 원을 못 버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출이 높게 나오는데요. 이때는 내가 체력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1,000만 원 이상, 1,200, 1,500만 원까지도 가시는 고소득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이제 정작 문제는 비수기에서 발생하게 돼요. 10월부터 3월까지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사실 매출이 많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일단 직관적이죠. 에어컨은 여름에 사용한다라는 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. 사업장들,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곳들을 좀 타겟으로 영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.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. 물론 저희도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개인 집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기는 합니다. 냉난방기는 겨울에도 사용하니까 이분들이 겨울에도 케어를 맡겨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근데 겨울에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굉장히 높은 편이냐, 내가 정말 안정적이게 벌어갈 수 있을 만큼 300만 원씩 꾸준히 벌어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. 뭐 다른 영상들에서 300만 원, 200만 원 이렇게는 꾸준히 벌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솔직히 한번 해보시는 게 다인 경우들이 많아요. 그게 매달 꾸준하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. 더군다나 몇몇 교육하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겨울철도 이제 에어컨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, 괜찮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건 1년도 안 된 업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사실 이 한 사이클에 돌려보지 않고서는 내가 겨울철에 그냥 예상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.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한 사이클도 다 안 지내보고 겨울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청소업 한 가지로만 내가 이제 좀 괜찮게 이 업을 굴려나가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좀 현실적으로 여름철에 바짝 벌고 겨울철에는 그냥 쉬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. 겨울철에는 이제 쉰다거나 다른 소일거리들을 찾아서 일을 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안정적이게 사업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저희 깔끄름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 청소 교육과 더불어서 1년 내내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가구 케어를 접목해서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 청소만을 만약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월 1,000만 원을 분명히 달성할 수 있는 업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은 잠시 쉰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폐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소자본 창업이라서인데요. 소자본 창업이면 좋은 거 아니야? 싶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었던 것처럼 사실 자영업을 했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인천의 로데오 거리라고 그 좀 번화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.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증금이 당연히 필요했고요. 그 다음으로 권리금이 필요하고 인테리어 그리고 또 초도물품을 구매하는 비용들이 들어갔습니다. 이때 제가 쓴 비용이 한 1억 원이 넘어가게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절반은 거의 빚으로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사실 한 석 달 차 만에 이제 오픈빨이라고 하죠. 그게 다 빠지고 나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그만두고 싶었는데 사실 내가 들어간 비용이 엄청 많잖아요. 1억 원이 넘게 들어가기도 했고
이게 왠지 끝나면 내 인생이 같이 망하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1년, 2년 이렇게 어거지로 이어가게 됐었는데, 이 청소라는 사업은 소자본 창업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좀 작은 어려움만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제 이어나가지 못하고 쉽게 금방 다른 대안들을 생각을 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감히 좀 표현을 하자면, 내가 들어간 자본이 내 일에 갖고 있는 열정과 좀 비례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좀 쉽게 포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이 소자본 창업이라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이 3가지 안에 넣게 되었고요. 끝으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잘 되시는 분들 혹은 끝까지 이 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뭐 성실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그냥 좀 직관적이게 표현을 했었을 때는, 자녀를 두신 아버지들,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아빠죠. 아빠들이 좀 이 일을 꾸준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눈빛부터가 좀 달라요. 좀 간절함이 많이 보이고 절실함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람인지라 교육을 하다 보면 이분이 좀 잘 되겠다 싶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느낌이 대부분 잘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이런 마음가짐에서 오는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주변에서 좀 가끔은 냉정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떠한 얘기들 때문이냐면,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, 일단 적성 같은 경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, 사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1%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,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노래가 좋아서 가수를 한 사람들도 뭔가 창작의 고통이 있을 거고, 축구가 좋아서 축구선수가 된 사람, 공부가 좋아서 박사가 된 사람, 연구원이 된 사람, 이런 사람들도 뭔가 성과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그런 좀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이제 각자 갖고 있는 고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% 적성에 맞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 역시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일이니까 하는 부분들이 솔직하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솔직하자면,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.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을 지킬지,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교육과 청소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.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한 교육생분들이 잘 돼야 이분들이 또 저희가 다른 곳에다가 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, 이분들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을 수용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교육적으로 집중을 하고, 어떻게 하면 교육 후에도 이분들이 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. 이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단순히 청소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, 저희가 깔그룸이라는 이름을 갖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펀딩 단계이기는 한데 시제품이 나왔습니다. 뜬금없이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.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성이 검증이 되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볼 거고,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좀 통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우리 사장님들이 이것을 판매했었을 때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고, 마지막으로 좀 제 이야기가 많이 길기는 했었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진심이 좀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 청소업이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많이 슬픈 일에 속하기는 해요.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제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. 제가 4년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고 나서도 이 청소라는 일은 제 안중에 사실 없었고, 제가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어서 번화가에서 술집을 차렸을 때도 이 청소라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의 리스트에 목록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겹치고 나서 내가 진짜 밥벌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떠오른 게 이 청소라는 직업이었는데요. 저희 영상을 보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정말 간절해서 오시는 분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에어컨 청소만으로 이제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먹고 살 수야 있겠죠. 있는데 내가 적게 쓴다면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꺾고 싶다거나 그런 이제 좀 무서움을 심어주고 싶다기보다,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 업을 해봤을 때 그냥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앞에 주제와 다르게 제 이야기가 많이 길었었던 것 같은데, 오늘도 이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간절한 분들이 아무래도 좀 눈에 잘 보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였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나 간절하신가요?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